환상 서점. 서장. 절벽 아래 남은 이야기. 먼 옛날, 산과 강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호기심 많은 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소녀는 양반가에서 태어나 귀한 신분이었지만 예절 교육을 받기보다 들판을 뛰어다니길 좋아하는 천방지축이었죠. 하루는 소녀가 저작거리를 뛰어다니던 중에 바닥에 떨어진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주인 잃은 책을 들고 주위를 둘러봤더니 신선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걷는 한 사내가 보이지 않겠어요? 소녀는 이 책이 저 사내의 물건이라는 걸 짐작했습니다.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는 생각에 소녀는 막 시야에서 벗어난 사내를 쫓아갔어요. 항아리가 내리막을 구르듯 달렸답니다. 나비처럼 나풀대는 옥빛 도포를 열심히 쫓았지만 끝내 그 사내를 따라잡지 못했어요. 어린 소녀의 다리가 그 사내와 비견했을 때 반토막 정도로 짧았던 탓이겠죠. 그러다 보니 귀신이 나온다는 숲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왜 하필이면 이런 무시무시한 숲에서 사라졌을까요? 해까지 떨어지고 소녀는 스산한 새 울음소리에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고 우는 게 귀신이 따로 없지 뭔가요. 바로 그때 꺼이꺼이 울던 소녀의 앞에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그 신선 같은 사내였어요. 가까이서 보니 허여멀겋고 키가 커서 신선보단 유령 같았지만요. 그가 소녀에게 누구냐고 물으며 다가왔습니다. 겨우 어른을 만난 소녀는 안도감에 더 크게 울었고 사내는 그런 소녀를 가만히 보았어요. 분명 당황한 기색이었답니다. 그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소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사내는 조금 망설이다 소녀의 등을 토닥였죠. 그때 소녀의 작은 머리통 속에서 전기가 튀듯 어떤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나는 이 하얀 사람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낼 것 같아. 내가 셀 수 있는 숫자보다 더 오래. 쌀 한 가마니에서 쏟아지는 곡식의 나달보다 더 오래. 한참을 지나 깨달은 것이지만 소녀는 사내를 본 첫눈에 사랑을 느끼고 말았단 거죠.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결말이 어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기쁘고 슬픈 일들을 많이 겪었겠죠. 포기할까 하다가도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했을 거고요. 한 번쯤 세상 일이란 게 참 만만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많은 사랑이 을에 그러하듯이요. 얼핏 알려진 바로는 소녀의 사랑은 결국 비극이었대요. 숙녀가 된 이후
자기를 속박하던 것들을 버리고 사내와 도망쳤다고 해요. 손을 꼭 잡고 놓질 않더라고. 둘이 결국 벼랑에서 꼭 껴안고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놈의 사랑이 뭔지 둘 다 참 바보 같기는. 헌데 이상한 건 분명 죽었어야 할 사내가 그 이후로도 자꾸 모습을 보이더란 겁니다. 둘이 뛰어내린 절벽 근처에서, 사람이 많은 시가지에서, 속세와 동떨어진 어느 한적한 사찰에서, 그를 보았다는 장소도 참 다양했어요. 진짜 해괴한 대목은 지금부터입니다. 그에 관한 목격담은 몇백 년이 지나도록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유혹이나 귀신일 거라고 떠들었어요. 보통 사람이 700년을 살진 않으니까요. 그 도깨비 같은 놈이 절벽 근처에 곳간을 지었는지 책방을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자기 신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라고요. 기구한 제 운명을 한탄하면서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사람에 대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뭐 거짓일 수도 있어요. 물론 사실일 수도 있고요. 원래 이야기라는 게 듣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치기도 하고 들려주는 사람이 새로 쓰기도 하는 거죠. 결말만 쏙 바꾸기도 하고요. 듣는 사람 마음에만 차면 되지 않겠어요? 이건 그냥 오래된 이야기일 뿐이니까 말이에요. 구색록. 어린 도둑과 9빛깔의 사슴 이야기. 소녀는 일찍부터 세상이 불합리하다는 걸 깨우쳤다. 여울 건너 부잣집 도령은 재채기 한 번에도 사람 여럿이 달라붙는다. 문지방 틈으로 바람이 새는지, 바꾼 이불에 먼지가 날리는지, 심지어 마시는 물이 너무 차갑진 않은지 살피기에 여념이 없다. 그에 비해 저같이 연고 없는 이들은 어떤가? 소녀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왼쪽 발목을 추스르며 생각했다. 곳간에서 다식 몇 개 훔쳤기로서니 덫을 깔아두는 건 너무한데. 그는 어릴 적부터 부모가 없었다. 적어도 그가 기억하는 모든 순간이 그랬다. 소년의 첫 기억은 주천강 다리 근처 거지 소굴에서 시작한다. 그곳에서 대장 노릇을 하던 거리는 겉은 무시무시하되 마음은 심약한 자로 어린 동양아치들 앞에선 으스대다가도 취하면 울음보를 터뜨렸다. 어느 날 술기운에 비틀대던 그가 눈물을 머금고 소년에게 말했다. 불쌍한 이지. 태어나자마자 여기다 버려져서 어찌할꼬. 소년은
머리를 쓰다듬는 그의 미지근하고 두터운 손이 무척 거북했다. 그래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이 남자는 감정이 과할 땐 있어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래서 소녀는 그날부터 부모 찾기를 포기했다. 섭섭하긴 해도 그의 생활에서 달라질 건 없었다. 곱상한 소녀는 머리칼이 토끼털처럼 부드러웠고 얼굴은 강물에 잘 씻으면 묘한 귀티가 흘렀다. 그가 청초한 소녀로 변장하고 고개를 푹 수그리면 살짝 삐져나온 콩알 같은 맨발가락이 보는 이들의 동정심을 자극했다. 거기에 걸려든 이가 앞에 멈춰서면 소녀는 재빨리 고개를 들었다. 그의 물기 가득한 크고 맑은 눈을 마주쳤을 때 전대를 열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 장기로 소녀는 동료들 사이에서 몇 년간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 변성기와 함께 몸집이 쑥 커지는 바람에 이 노릇도 그만둬야 했지만 그 뒤론 장터에서 소매치기를 하거나 헛간 도둑질을 했다. 그래봤자 잡동사니와 먹거리를 훔치는 정도였다. 금덩이나 소를 훔치는 것도 아니라 고작 하루 이틀 연명할 수 있는 소소한 도둑질이었다. 이 나이부터 강도질하는 녀석들도 있다. 제 정도면 얼마나 성실하고 번듯한가. 소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다 해도 그는 거리의 도둑고양이였고 다리 밑에 애물단지였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의 존재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오늘 소년이 걸린 덫은 살기나 너구리 같은 작은 동물을 잡는 종류였다. 팽팽하게 메어진 줄을 건드리면 탄력 있는 대나무살이 튕기며 발목을 조이는데 날카로운 가시가 달려있어 쉽게 빠져나갈 수 없었다. 소녀는 곳간안을 살펴보고 발을 세 걸음 내디딘 순간 덫에 걸렸다. 다행히 살상력이 높은 종류는 아니었기에 뼈를 다치진 않았지만 박힌 가시를 빼낼 때 비명을 참기 위해 이를 악물어야 했다. 소녀는 다리를 절며 일찍 소굴로 돌아왔다. 지프로 만든 가림막을 걷어보니 안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습기로 축축해진 돗자리 위에 대충 앉았다. 발목의 상처는 치료 없이 넘어가긴 힘들어 보였다. 소녀는 한숨을 푹 쉬고 몇 가지 약초를 짓씹어 상처에 발랐다. 그리고 더러운 헝겊을 쭉 찢어 둘둘 맸다. 대강 처치를 끝내고 그는 벌렁 뒤로 드러누웠다. 그동안 소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도 불만을 품지도 않았다. 그저 사람 사는 꼴이란 제각각일 뿐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가질 수 없는 걸 탐내지 않고 이미 들고 있는 것을 아꼈다. 꼭 분수에 맞춰 살았다. 세상이 원래 그러하니 어찌하겠는가. 허나 대장에게 얻어맞은 적은 있어도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저기로 상처 입은 건 처음이었다. 소녀는 옆으로 누워 몸을 웅크렸다. 움직일 때마다 발목에 상처가 욱신거렸다. 그때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렸다. 소녀는 또 누가 해코지를 하러 온 것인가 싶어 주춤대며 일어났다. 곧이어 누군가의 손에 가림막이 거쳐졌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 소녀는 눈이 부셨다. 그 탓에 안으로 들어오는 누군가의 인형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무사들이 입을 법한 검은 옷을 입고 한쪽엔 칼을 차고 있었다. 태양을 등진 방문객이 짙은 그림자가 진 얼굴로 외쳤다. 찾았다! 왕자님이 여기 계신다!